자, 바로 만나보죠. 두 분 모십니다. 강혜경 씨, 정은승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추운 날 고맙습니다. 네. 비행기 타고 또 올라오신 거예요? 네, 첫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활주로가 어렵겠는데요. 잘 오던데요, 오늘. 네, 다행입니다. 자, 오셨고 정구승 변호사는 오늘 제가 아이돌 하니까 또 정말 오늘 아이돌처럼 입고 오셨네요. 좀 어려 보이려고 평상복 입고 나왔습니다. 오늘 방송하는 날이라서요. 아, 그래요. 예. 어제 아이돌 느낌이 좀 나기도 하고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은 한덕수 1심 판결 예. 일단 법조인 변호사의 생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굉장히 적절한 판결이었고 네. 사실 역사적 인식이나 맥락을 포함한 그런 판결이었다. 지금까지는 너무 일반 사건을 대하듯이 양형을 설정을 했었는데 네. 그게 아니라 그 12.3 내란의 의의와 그것의 영향력을 정확하게 전제로 깔고 판단한 첫 번째 판결이 아니었나. 그리고 제가 딱 그 한덕수 판결이 있는 날 네. 구치소로 다녀왔습니다. 어. 굉장히 춥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제소자한테 안 그래도 궁금해서 좀 물어봤어요, 몇 가지를. 심지어 독거방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날 법정 고속이 되면 그 가상 계좌가 나오느냐? 가상 계좌? 네, 가상 계좌가 안 나온다. 가상 계좌 보통 하루에서 이틀 정도 걸리고 그날 물품 구매 신청을 하면 다음 날 오기 때문에 바로 뭘 살 수가 없네요. 예, 그러면 뭘 받느냐라고 그랬더니 예. 수의에 이제 메리아스 그리고 고무신, 그게 끝이에요? 속옷 딱 네 가지가 지급이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우 추울 거다. 그래서 만약에 일정이 뭐 일사천리로 흐른다면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삐끗한다면 네. 주말엔 또 구매가 안 되거든요. 월요일까지 추울 수 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 그런 통쾌한 소식을 좀 전달드리고자 취재를 해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취재까지 해오시고 그러면 그 지급받은 그 옷만 입고 방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어떤- 온수가 담긴 페트병 들고 이제 하루 종일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마 한덕수 씨는 예. 변호인 접견을 통해서 9시부터 4시 반까지는 외부에 있겠지만 그 외의 시간은 아마 혼자 있어야 될 거고 또 이제 구속 이 영장이 기각됐잖아요. 그때 당시 정말 화가 났지만 네.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한덕수 개인 입장에선 최악의 결과였던 게 미결수로 그 어떻게 보면 23년을 까지도 못했고 그렇네요. 그리고 아마 성공 보수가 김앤장이나 뭐 이렇게 유수의 대형 로펌을 썼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성공 보수가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아무도 뭐 예상 못한 구속영장 기각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돈은 돈대로 쓰고 징역은 23년 받고 변호인단 분들이 유수의 기라성 같은 분들이 지금 4분이나 계시는데 네. 엄청난 돈을 썼을 거거든요. 하하. 네, 그러면 아마 선납금을 내셨을 텐데 그렇다고 항소심을 또 저 기라성 같은 로펌을 안 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네요. 돈도 계속 많이 돈을 썼다. 들어간다. 네. 그래요. 그래도 돈가스는 먹고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아 근데 돈가스는 어차피 화요일마다 지급되는 걸로 제가 확인을 해요. 화요일마다 지급이 돼요? 물론 퀄리티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 화요일마다 지급돼서 안에 있을 때 제일 먹고 싶은 게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2개를 말하더라고요. 예. 회. 회. 회는 지급이 안 된다고 아, 합니다. 먹죠. 그리고 피자도 안 나온다고 그래서 네. 앞으로 그런 음식들은 저희 이제 평생 102살 될 때까지 드실 수 없을 것 같다. 추가적으로 지금 추가 재판이 아직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받게 된다면 조금 더 국가의 그 녹을 더 드실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다라는 거를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좋아하는 돈가스를 화요일마다 먹을 수 있는 화요일마다 드실 수 거다. 있죠. 네. 어디 안 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돈가스. 예, 소지가 배달까지 해주는 어. 좋은 시스템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1심 판결을 보면서 다들 눈물 났다고 하시던데 강혜경 씨도 감회가 네. 새로웠을 것 같아요. 네, 들으면서. 맞습니다. 그 지난주에 제가 저희 방송을 하면서 예. 윤석열 씨 이제 선고에 대해서 잠깐 말을 했었는데 맞아요. 10년 또는 그 이상의 선고가 내려지기를 바란다 하고 갔었는데 5년. 5년에 뭐 초범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거 보고 엄청 실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한덕수 이제 선고를 보면서 네. 정말 환호를 지르면서 박수를 쳤어요. 아, 박수. 네. 정말 정의는 살아 있구나. 정의는 살아있구나. 이런 이제 판결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15년 구형돼서 뭐 이제 법조인들 얘기 들어보면 아마 뭐 8년 정도 네네네. 뭐 많이 얘기한 사람은 10년, 많이 얘기하면 15년 했는데 23년이 나와가지고 네, 맞습니다. 일반 국민들께서도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야 딱 23년 들으면서 다 난리가 정말 났거든요. 네 소름이 막 돋더라고요. 소름이 돋는 네, 상황. 네. 저희도 너무 많이 틀리다 보니까 저희도 모르게 그 기성 그쪽에 가스라이팅을 좀 당했나 봐요. 저도 되게 처음에 방송에 나올 때는 자신 있게 구속됩니다. 아 이거는 무조건입니다라고 말씀드리다 몇 번 틀리고 나니까 맞아. 사람이 좀 소심하게 계속 되더라고요. 틀렸지. 근데 생각을 해보면 당연한 겁니다. 내란이고 예. 사실 총리로서
그 대통령의 바로 2인자로서 맞아요. 그렇게 내란에 가담했던 사람한테 사실은 23년도 네. 심정적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생각을 한다면 사실 당연한 결과인데 우리가 이걸 왜 이렇게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오히려 사법부에게 좀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23년 그러니까 내란 부두목이라는 표현도 많이들 하시던데 그런 사람 사형이 구형이 된 내란 우두머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구형 자체도 15년 구형됐다는 것도 좀 지금 생각해 보면은 너무 약했지 않은 생각도 드는데 정의는 살아 있다. 이진관 판사가 보니까 한덕수 다른 재판도 또 판사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그 결과를 보고 예. 최고의 댓글로 봤던 게 냉동장어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냉동 기간이 좀 더 오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것 그리고 자의적으로 이제 나중에 네. 한 명만 최상목 전 이제 그때 당시에는 권한대행이었죠. 네. 권한대행이 한 명만 임명한 것 등에 대해서 뭐 직무유기 아닌 직권남용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준엄한 판결이 있을 걸로 예상되고 예. 조금 더 나랏밥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3년에서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 플러스가 된다 보면 되겠죠. 네. 그럼 102살이 아니라 더 아 예. 그 만기 만약에 다 확정이 돼서 만기가 된다면 더 플러스 될 수도 있다. 북록을 정말 오랫동안 드시는 분이 되는 거죠. 네, 50년 공무원 생활했고 그 이후에도 네. 계속해서 나라에서 밥을 챙겨주는. 꼭 유병장수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아마 이제 국민들의 이제 마음이고 그 분노의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이 여러 재판이 남아 있고 하지만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재판은 바로 김건희 1심 재판이겠습니까? 다음 주 28일 예정돼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도 있지만은 명태균 씨에게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자금 위반 혐의 선고가 이뤄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사실을 처음으로 공익 제보하신 이 당사자 변호인으로서 1심 선고 네. 많이 기대도 하시고 뭐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보실 것 같습니다. 신경이 어떠십니까? 그 최대한의 처벌을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형은 4년으로 이제 4년. 알고 있는데 이게 최대치가 5년 정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이상의 그래요? 뭐 선고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마땅한 처벌은 꼭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 민주주의를 사실 파괴한 그쵸.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 민주주의 국가, 법치 국가라면은 여기에 준엄한 판단을 내려야 된다, 맞습니다. 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네네. 보시는 거고 우리 변호사님도 근데 당연히 네. 이거는 사실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최대의 범죄를 했다. 이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중에 사실 거의 최대치가 아니었나. 저는 사실 그 윤석열 씨의 체포방해 같은 경우에도 네. 업무상 특수 공직방이거든요. 보통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술 먹고 이제 경찰서에서 난동 피는 분들 체포를 조금 저항하는 분들 처벌하려고 만든 규정인데 네. 그 상상력으로 했을 때 최대치가 아마 경호원 동원해서 사실상 내전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인데 거기에 대한 형량이 실질적으로 뭐 4년 3년이라 했을 거예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서는 거의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돈보다 더 심한 여론조사를 받았다. 라는 걸 감안을 했을 때는 사실 재판부에서 예. 저는 최소 최소. 구형에 꽉 채운 정도의 형량은 내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아치의 너미인 명태균 씨에 대해서도 책임을 꼭 묻는 시간이 꼭 왔으면 좋겠고 네. 저는 28일뿐만 아니라 2월 4일도 좀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명태균 씨의 1심 재판. 1심 재판. 그래서 김건희 씨도 그렇고 명태균 씨도 그렇고 1심에서 이제 법정 구속이 나오게 되면 네. 그때부터는 이제 지금까지의 그 언론이나 사회에서 상대했던 것과 다르다 재판이 그냥 그럴싸한 말과 그때그때의 그 상황을 넘기는 언변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거를 네. 좀 깨닫고 이제 전향적인 전략을 취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김건희 씨야 너무 이제 뭐 그렇죠. 많은 게 있기 다른 때문에 게또 그렇지만 있지만. 명태균 씨가 이제 입장을 바꾸기 시작한다면 아마 좀 더 많은 파급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보면 판결할 때 각 혐의에 대해서 유무죄 판단하고 양형을 하더라고요.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 어떤 판단하게 될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아니겠습니까? 네. 이걸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상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강희경 씨가 다시 한번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제일 처음에 제가 이제 국감에 나갔을 때 네. 하고 그
현재 지금 특검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정한 건수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래요. 근데 검찰 조사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54건에 2억 7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확정을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김건희라든지 윤석열이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고 네. 그 비용으로 김정선 공천을 줬다라고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제보를 했던 제보를 했죠. 네네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이 돈을 이제 받겠다라고 이제 청구서를 명태균 씨가 만들어라 해서 만들었고 그 실물을 가지고 이제 2022년 3월 21일 경에 네. 이제 명태균 씨가 이제 지인 한 명이랑 같이 서울로 올라갑니다. 가지고 가서 이제 김건희를 만난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 씨한테도 이 청구서를 보여줬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로의 이제 이 금액을 알고 예. 어떻게 보면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명태균이 고마운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제 명태균이 이제 부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들어섰던 부분이 공천이었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게 참 엄중한 범죄이고. 그럼 어떻게 4년 구형이 4년 네 맞습니다.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전 좀 자신감이 없는데요. 자신감도 없으세요? 심지어 한덕수 또한 10년 정도 예상했던 사람으로서 네. 그리고 요즘 재판의 형량을 예상하기는 어려운데 일단 기본적으로 양형의 그 조건들을 살펴보면 절대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책임을 떠넘기거나 입증이 부족하다 아니면 특검의 탓을 하거나 이러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감형을 해줘야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조직적인 범죄고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네. 대가를 받고 좌지우지했다는 점이 정말 악질이죠. 이런 걸 생각한다면 사실 구형했던 모든 형량을 선고를 한다고 해도 저는 부족함이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현실적으로 3년 정도 생각합니다. 3년 정도 또 약한 모습 보이네요. 요즘 자꾸 틀려갖고 예, 조금 안전하게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의 뜻이 또 이진관 판사의 이제 판결을 보면서 그래도 물론 이제 백대현 판사도 그 내용 자체로 보면은 의미 있는 판단인데 양형 선고에서 우리 많이 좀 실망했거든요. 저는 곽수산 씨 말처럼 그 예. 내용 들을 때까지는 예. 이걸로 사용을 하시려고 하나? 할 정도로 이렇게 준엄하게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목소리 톤이나 예. 읽는 것도 무서웠거든요. 저는. 사실 이진건 재판장보다 더 준엄하게 읽었어요 읽기는. 그래갖고 이거는 사용 못하는데 이러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5년이라는 건 사실 제가 일반적인 형사 사건을 하면서 요즘에 그 통장 유통한 사람들도 5년이 나오거든요. 실제 수익 200만 원, 300만 원 이랬는데 통장 중간에서 유통해서 이제 보이스피싱이 이용됐다. 네. 라고만 해도 요즘에 5년씩 나와요. 근데 그 경호원들을 동원해서 내란을 실질적인 내전 미사일 쏴라 이랬는데 그게 5년 나왔다는 건 사실 아직도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요. 거기서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실망하셨지만은 이진관 판사의 판결을 보면서 눈물 흘리신 우리 시청자분들인데 한번 지켜봅니다. 다음 주 28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리즈로 명태균 이른바 이제 묻어 있는 국민의힘 출마 예상자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오세훈 시장 이제 의혹에 휩싸여서 재판까지 받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공교롭게도 김건희 이제 1심 선고일인 다음 주 28일 11시에 두 번째 준비 기일이 진행이 되는데 이거는 이게 준비 기일 본 재판 아직 멀었다는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마 준비기일 다음 공중기일을 2번 이상은 잘 안 잡더라고요. 저도 이제 차후에 재판 공중기일을 모두 갔었는데 이때는 첫 번째는 아직 기록을 못 봤다라고 하고서 아마 넘어갔을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왜냐면 열람 등사가 돼야 증인을 누구를 부르고 공판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아직 열람 등사가 안 됐으니 일정을 더 달라라고 해서 아마 1월 28일로 또 공판 준비기일이 잡혔을 거고 이제는 기록을 못 봤다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은 시점이 왔으니 이때 아마 이제 그 증인을 몇 명 부를 것이냐, 우리가 일정 어떻게 변론할 거냐, 인부는 하느냐 이런 얘기가 좀 오고 갈 것 같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변호인단의 일정을 맞출 것 같은데 그래서 다음번부터는 과연 공판기일이 시작되지 않을까. 하지만 또 이게 법원 인사 이동까지 생각을 한다면 실질적인 재판은 2월 중순부터 아니면 2월 말 정도에 진행이 돼서 그때부터 시작이 될 거다. 그리고 정치 사건임을 감안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생각하면 6개월 원칙이 있다고는 하는데 불구속인 점을 감안을 한다면 사실 그렇게 빠르게 템포가 빠르게 진행될 것 같지 않고 증인들 부른다고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 강혜경 씨, 김태열 씨 그리고 각자 그 공동 피고인을
뭐 피고인 신문하겠다 아니면 그 증인으로서 부르겠다라고 해서 해버린다고 하더라도 사실 공판기일이 4번 5번은 기본으로 열릴 거고 매달 한 번씩 열린다고 해도 5개월은 충분히 넘기지 않을까. 그렇다고 그러면 예. 재판 과정에서 이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 출마한다 그러면 그 가운데 출마를 하고 그렇죠. 선거를 치러야 된다. 근데 나와야 말이죠. 나올 수 있어야 경선부터 통과하시고 너무 국민의, 이제 그 지방선거일을 고민하시기보다는 이제 네. 국민의힘 경선과 그리고 만약에 통과를 하거나 무소속으로 나오신다고 하더라도 그 선거 중간에 그 굶주린 사자 명태균이 수의를 입고 나왔을 때 어떻게 감당하실지를 조금 먼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는 이렇게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강혜경 씨는 뭐 증인 출석 요구 오면 당연히 네, 나가실 당연히 거고. 출석할 겁니다. 하고 네. 직접 대면해서 대면해서.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할 겁니다. 특히나 김한정 회장 같은 경우도 아. 직접적으로 저하고 이제 여러 번 통화도 소통을 했었고, 네네 했었으니까. 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강혜경 씨의 활약도 저희가 기대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오세훈 시장은 저희가 여러 번 얘기를 해왔지만 김진태 강원지사 관련해서도 네네네. 여러 가지 지금 의혹이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상호 전 정무수석도 지금 네. 나와서 아마 강원도지사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강원지사 선거전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김진태 지사가 재도전 가능성도 이렇게 보이는데 김진태 지사가 명태균 게이트에서는 또 자유롭지 않죠? 어떻습니까? 명태균 씨가 저한테 얘기를 했던 부분이 네. 저 김진태 지사 같은 경우는 아예 안 되는 사람인데 본인 때문에 됐다. 그래서 은혜를 갚겠다. 그냥 강원도에 어디를 가더라도 굶어 죽지 않는다라고 저한테 직접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요. 네네네. 그만큼 은혜를 많이 베풀었고 자기가 이제 은인처럼 그쵸. 이제 취급받는다라는 네네네 거고. 맞습니다. 오 이거 센 거 아닙니까? 아, 이 예, 부분은? 그래서- 이 내용이 명태균 씨의 진술에 따르면 의혹이 좀 있어 보이는데. 그 녹음을 많이 들어갔고 충분히 이거는 수사 대상이라고 보고 네. 혹시라도 명태균 씨가 형이 확정돼서 창원 구치소가 아니라 교도소로 가게 된다면 강원도 쪽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강원도 쪽으로 가는 거. 굶어 죽진 않는다고 하셨으니 네. 예, 물론 그때는 도지사가 바뀌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근데 특검이나 이제 수사기관에서 따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 이 부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총체적인 좀 접근이 필요한데 네. 2차 종합특검도 아무래도 김건희와 관련된 것들로 이제 수사 범위가 제한돼 있다 보니까 명태균 씨와 관련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근데 이게 시효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좀 2차 종합특검 이후에 한번 좀 제대로 된 그 정치 개혁 이 필요한 시점에 한번은 좀 제대로 된 뭐 합수본을 꾸리던 네. 특검보다는 수사기간이 제한된 특검보다 합수본이나 뭐 아니면은 경찰 검찰 뭐 합동수사단 뭐 이런 거로 좀 저인망식으로 좀 다 한번 훑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 녹취도 나왔고 사실 지금 증언하신 강혜경 씨가 증언하신 내용처럼 이것도 수사 할 수밖에 없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네네, 필요한 맞습니다. 부분인데 네.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그 경남 이 지역 거기뿐만 아니고 강원도까지 또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지역을 다 이렇게 맞습니다. 자신이 네. 했다 이런 네네네. 주장하고 있는 네네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예. 영남권에서만 이제 한정이 되어 있다가 김영선이라는 이제 매개체를 통해서 이제 중앙으로 다 올라온 거죠. 거의 다 이제 김영선을 통해서 예. 다 알게 된 그런 정치인들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세훈 네, 또 이제 맞습니다. 뭐 김진태까지 온 게 아니냐. 또 그 사이에 김건희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김진태 지사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검찰 조사 받았다는 언론 보도는 제가 이제 본 것 같은데 피고발인 자격으로 수사에 진척은 없는 거죠? 일단은 네, 이런저런 얘기가 아예 얘기가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뭐 네네네. 김진태 내용도 건에 없고. 대해서 특별히 얘기를 들은 건 아니지만 제가 예. 이제 그쪽 특검에 있는 사람들이랑 만나서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게 명태균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정말 어렵다. 강혜경 씨는 어떻게 보면 뒤에서 백오피스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지 사실 직접 만났던 건 명태균과 그 정치인인데 네. 그 둘이 인정을 안 하는 순간 사실 치고 들어가기가 되게 애매하다. 그렇다고 뭐 그 정치인들이 이때 선거 때 사용했던 핸드폰을 뭐 그대로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래서 그런 수사장 난맥이 좀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경태균 씨가 이제 법정 구속이 되면 입을 열어야지. 공적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할 거고 네. 이런 추가 수사가 되는 부분이 압박이 들어온다면 여러 가지 활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조금 수사기관이 제한돼 있는 특검이나 이런 것보다는 상설기구인 이제 뭐 합수본이나 아니면 네. 국가수사본부 같은 데에서 좀 총대를 메고
좀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안 그래도 요즘에 뭐 수사권에 관해서 뭐 얘기가 많은데 경찰이 한번 본인들의 수사 능력, 특수수사 능력을 보여줄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지금 부울경이라고 해서 이제 경남 지역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이제 쏠리고 있죠. 지금 보면 뭐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출마할 걸로 예상이 된다. 이쪽 민주당 쪽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박완수 경남지사는 국민의힘 소속 현 지사인데 박완수 지사도 명태균 게이트에 자유롭지 못하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 박완수 지사가 의창구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지사로 이제 출마를 하면서 그 빈자리를 김영선 씨가 들어가서 재보궐에 당선이 됐고, 그 의창구 국회의원 시절에 네. 명태균 씨가 이제 박완수 당시 그 국회의원을 데리고 윤석열 씨를 만나러 직접 갔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명태균 씨가 저한테 집에 가서 저 이제 윤석열 씨와 거의 한 3-4시간을 술을 마시면서 같이 놀다가 왔다. 그러면서 이제 박완수 씨가 명태균 씨한테 너무 고맙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만나게 핵심자, 해주고. 네, 핵심자를 만나게 해줬고 이제 자리를 낳아주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에 한 번 더 앞당기는 그 길을 깔아줬기 때문에 정말 고맙다라는 인사까지 했고 사진까지 다 찍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네네. 그러니까 그리고, 박완수 지사 입장에서는 명태균을 통해서 네. 윤석열을 만나게 되고, 이게 얼마나 더 고맙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김영선 씨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명태균 씨의 덕을 본인도 받았지만은 네. 박완수 씨가 더 많은 덕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또 했었고, 네.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명태균도 그렇고 김영선도 그렇고 다 이렇게 네네. 증언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그 당사자 김진태 지사랑 지금 박완수 지사 같은 경우는 나는 경선을 통해서 당당하게 이제 통과돼서 당선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 일단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경선은 어떻게 보면 하나를 딱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 구설수라든지 이제 시비가 많을 것 같으니까 네. 경선을 통해서 우리 공정하게 후보를 만들었어라는 보여주기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김영선 씨가 제 진해 선거 나갔을 때 그 부분을 제가 확실히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네. 경선도 이렇게 투명스럽지 않다라는 거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선 자체가 이제 답을 정해놓고 네네. 그 어떻게 보면은 그냥 찍어서 주기가 그러니 네. 이게 공정했습니다. 그 보여주기 차원으로 네네. 만들어진 어떤 각본에 짜인 쇼 같은 쇼 거다, 같은 이렇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상대 진영에서 불만이 있어서 공개를 해달라 요청을 하더라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선관위에서도 이거를 이렇게 손을 쓸 수가 없는 범주고, 네. 법원에서도 공개 심판을 하기 위해서 이게 6개월이 훨씬 넘어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공개 요청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실천이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리자면 네. 뭐 민주당 인사뿐만 아니라 거기에 경선을 참여하실, 네. 그리고 앞으로 그 명태균 묻은 사람과 경쟁을 하실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분들은 꼭 연락을 주십시오. 저희가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뭐 굳이 힘들게 트럭에 타갖고 하셔야겠습니까? 그냥 녹음 파일 떼면 되는 건데 그렇게라도 그렇게라도 이제 이런 그 여론조사 조작이나 명태균 묻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죄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 금요일마다 여러 이제 인사들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명태균 씨의 여러 가지 이런 조작 관련된 어떻게 뭐 수법이나 그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 또 상기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런 차원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고 민주주의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한 중요한 또 그런 뭐 원칙이 있는 그걸 세우는 그런 과정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박완수, 김진태, 뭐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고 계속 우리가 얘기했던 이름을 올렸던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고 이게 있어야지 다음에는 명태균 씨 같은 이런 조작 관련된 의혹을 받으면 안 돼, 이거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할 텐데 수사가 제대로 될지 이게 미지수 아니겠습니까? 네,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한 기관이 좀 총대를 메고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네. 명태균 씨가 지금도 법정 구속을 앞고 있는 지금도 마치 정치 컨설턴트처럼 창원이나 이런 곳에서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는 명태균 씨도 뭐 그건 생기니까 그렇다고 저는 이해는 하는데, 네. 그걸 받으러 가시는 분들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를 받았던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윤석열과 김건희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말로를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런 걸까요? 왜
좀 잘 생각해 보시고 성공한 컨설턴트도 많습니다. 그래서 좀 네. 좋은 컨설턴트를 찾기를 바라고 그리고 정치는 본인이 실력과 인망으로 하는 거지 그렇게 명태균식 여론조작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보통 이제 저 같은 변호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꼭 이제 전공법대로 하시고 혹시나 상대방이 명태균을 만나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세요. 저희가 녹음본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예, 준비돼 있습니다. 준비돼 있습니다. 지금 봐야 될 것 같고 이혜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또 어떤 의혹들이 또 나오게 될지 또 해명이 어떻게 될지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뭐 이혜원 후보자와 명태균 씨와의 관계 뭐 이거는 못 들어보셨죠? 네, 그거 혹시나 해서 제가 또 여쭤봤습니다. 저는 워낙에, 개인적으로 예. 만약에 이혜훈 후보가 어허. 이제 통과를 한다면 어. 그 다음에 있을 피해 예산 삭감 확실한 아. 거는 지금 총대를 매신 분이 이제 천하람 씨는 뭐 그 천하람 씨와 이제 주진우 의원이 좀 네. 있었던 것 같은데 확실한 건 해운대는 예산이 안 갈 것 같아요. 해운대는 앞으로 보도 블록 가기도 쉽지 않을 거다. 주진우 의원 씨였고 예. 아 그렇게도 그렇게 볼수 예, 그렇죠. 아유, 뭐 정부에서 예산을 올려도 잘 모르겠는데 해운대는 충분한 것 같은데요. 굳이 예산을 줘야 될까요? 그 피해 그 삭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국민의힘은 만약에 이혜훈 후보자를 공격하겠다고 하면 정말 지역구를 걸고 공격을 하셔야 될 거다. 이게 물론 공적인 마인드로 하시겠지만 네. 뭐 손이 미끄러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하고 하셔야 될 거다. 알겠습니다. 자 이혜원 후보자 성수치 못한 언행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께 사과한다. 책임은 오롯이 제게 있다. 돌 맞더라도 통합의 길을 가겠다. 동참하겠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강희경 씨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2차 종합 특검에서 수사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은 이걸 맡아서 할 수 있는 기관도 필요해 보이고 네. 이거는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라는 생각 계속 가지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좀 전에 이제 변호사님과 잠깐 얘기를 나눴었는데 2차 특검이 들어가더라도 명태균 게이트를 파헤치는 게 조금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 아하.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예. 좀 한 번 더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정말 걱정이 네 불법 그러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불법적인 이런 선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뿌리를 뽑는 어떻게 보면 뽐뿌기가 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네. 또 흐지부지 될까봐 또 차라리 합수단을 설치를 하시고 거기 앞에 이제 숙소와 아예 책상을 내어 주신다면 가서 강희경 씨가 상근 참고인으로서 예, 옆에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 좀, 출근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출근을 한 예. 한 달 정도 하시면 아마 정말 뿌리를 뽑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생각합니다. 이거 꼭 뿌리 뽑아야 되는지 뭐 신천지 통일교 문제도 지금 많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지만 이게 그동안 쉬쉬했지만 제대로 안 밝혀졌기 때문에 수사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이 명태균 게이트도 확실하게 뿌리를 뽑아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네. 강희경 씨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돌계 변호사 정구승 변호사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